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건강을 새롭게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된다. 텔로미어 과학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늙지 않는 비밀,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쓰고 RHK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책의 부제는 젊게 오래 사는 텔로미어 효과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꿈을 이루고자 노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 전 진시황이 찾아 헤매던 불로초의 비밀이 염색체의 양 끝단에 위치한 텔로미어에 있음이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블랙번은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수준으로 짧아지면 염색체가 제대로 복제되지 못하고 세포가 분열을 멈춘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즉, 텔로미어가 세포 노화와 수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열쇠인 셈입니다. 이 연구 공로로 블랙번이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텔로미어를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노화를 멈추거나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가능할까? 저자는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운동, 수면, 사고 습관 등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텔로미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오랜 열망인 불로장생의 열쇠가 엄청난 특약이나 기법에 있지 않고 생활 습관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텔로미어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생물 염색체의 양쪽 각각의 말단부에 존재하는 특수한 입자입니다. 구조의 맨 끝에 있는 단일 가닥 영역은 반복 서열의 다른 부분과 루프를 형성하고 여기에 텔로미어 결합 단백질들이 결합해서 염색체의 말단을 보호하게 됩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효소는 염색체의 끝부분을 완전히 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포 분열이 반복될수록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져서 결국 소실됩니다. 이는 세포 노화 등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읽어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해석을 보아도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발끈 끝에 보호용 플라스틱이 붙어 있지요. 이를 에글릿이라고 합니다. 신발끈에 올이 풀리지 않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지닌 구조물, 염색체가 신발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텔로미어는 신발끈의 끝부분에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달린 짧은 보호 덮개입니다. 그럼 늙지 않은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블랙번. 2009년 캐럴 그리더, 잭 쇼스텍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세계 1위의 생명과학 연구소로 평가받으며 노화와 질병에 관련된 주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소크 연구소 소장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명예교수이다. 미국 세포생물학회와 미국 암연구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타임즈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암학회의 명예훈장,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의 하이네켄 의학상, 엘버트 레스커 기초의학 연구상 등 거의 모든 주요 의학상을 수상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책의 큰 목차, 서문, 일찍 죽는 사람, 늦게 늙는 사람, 파트 1, 노화의 열쇠 텔로미어. 1.
내 세포 나이는 몇 살일까? 2. 긴 텔로미어의 힘. 3. 늙지 않은 세포의 비밀. 파트 2. 내 몸을 늙게 하는 생각. 1. 스트레스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 2. 나의 사고 습관과 수명. 3. 텔로미어 길이를 줄이는 감정. 파트 3. 지금보다 더 젊게 사는 비결. 1. 세포를 운동시켜라. 2. 텔로미어도 잠이 필요하다. 3. 오래 살기 위한 최적의 몸무게. 4. 세포 건강을 위한 식사법. 파트 4. 평균 수명을 늘리는 사회. 1. 장수하는 사람들과 동네. 2. 텔로미어는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3. 건강한 텔로미어를 위한 양육법. 결론. 세계가 주목하는 텔로미어 효과. 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책의 저자 서문과 파트 3, 더 젊게 사는 비결을 집중적으로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일찍 늙는 사람, 늦게 늙는 사람. 추운 토요일 아침 샌프란시스코. 야외 카페에서 두 여성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다. 이 시간에 두 친구는 집과 가족, 일, 그리고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할 일 목록을 다 읽는다. 카라는 요새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는 중이다. 늘 피곤을 달고 산다. 사무실에 감기가 돌 때마다 늘 걸리고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꼭 고약한 코 염증으로 진행된다.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태워올 차례인데 까먹는 일이 벌어지거나 그녀가 일하는 투자사의 성질 더러운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그녀에게 면박을 주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 때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이 제멋대로 마구 쿵쾅거리기도 한다. 그럴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기에는 아직 젊잖아? 안 그래?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리사에게 말한다. 불공평해. 같은 나이인데 내가 더 늙어 보여. 그녀의 말이 옳다. 아침 햇살에 카라는 더 초췌해 보인다. 그녀는 커피잔에 손을 뻗을 때에도 마치 목과 어깨가 아픈 양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반면에 리사는 활기 넘치는 모습이다. 그녀의 눈과 피부는 환하게 빛난다. 오늘 하루 쓸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듯하다. 그녀는 기분도 늘 좋다. 사실 리사는 자기 나이를 거의 잊고 산다. 예전보다 더 현명해졌다고 느낄 때만 빼고 말이다. 카라와 리사를 나란히 놓고 보면 리사가 실제로 더 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피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격차가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생활 연령을 보면 둘은 같은 나이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카라가 수십 년 더 늙었다. 리사에게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일까? 값비싼 영양크림? 피부과에서 받은 레이저 치료? 혹은 좋은 유전자? 카라보다 힘든 일이 없이 살기에? 헛짚었다. 리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넘칠 만큼 받는다. 그녀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지금은 카라와 마찬가지로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있다. 재정도 빠듯하고 그녀가 일하는 신생기술회사는 분기 보고서를 낼 때마다 자본 잠식을 겨우 모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두 여성은 전혀 다르게 나이를 먹고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이것은 각 여성의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 카라의 세포는 너무 일찍 늙어가고 있다. 그녀는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며 노화와 관련된 질환 및 장애를 향해 직행하고 있다.
반면에 리사의 세포는 재생되고 있다. 그녀는 더 젊게 살고 있다. 왜 사람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를까? 왜 누군가는 노년까지 재치 넘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반면 훨씬 더 젊은 누군가는 아프고 지치고 흐리멍덩해질까?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횟수를 말한다. 질병 수명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뚜렷한 질환을 갖고 살아가는 횟수다. 리사와 카라 둘 다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삶의 질은 서로 전혀 달라진다. 해가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병, 피로, 불편함에 시달린다. 50세의 카라는 건강하기 그지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질병 수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카라는 더 늙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리사의 상황은 다르다. 50세에도 리사는 아주 건강하게 지낸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늙어가겠지만 오래도록 건강 수명을 누린다. 그녀가 자신이 지금껏 지내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버거워지는 것은 80대가 되어서부터다. 리사도 질병 수명에 들어서긴 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생산적인 긴 삶이 끝나기 겨우 몇 년 전에 시작될 뿐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왜 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햇볕을 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질병 수명이라는 그늘에서 고통을 겪는 것일까? 우리는 자신이 어느 쪽을 겪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건강수명과 질병수명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본 문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왜 저마다 나이를 다르게 먹을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문제를 생각해왔다. 아마 횟수를 헤아리면서 자신과 이웃을 비교할 수 있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이들은 카라가 친구보다 훨씬 더 빨리 늙어가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른다. 카라의 부모도 아마 심장질환과 관절염을 앓고 있을 거야. 모두 DNA 때문이지. 불운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 모든 이들이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믿음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건강의 질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이 견해가 현대에 나온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한 고대 중국 전설에는 조국의 국경을 넘어 위험천만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어느 장군의 이야기가 나온다. 장군은 국경에서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노심초사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멋진 검은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이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 오자서 열전에서 오자서 장군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의 노화 촉진을 설명하는 양쪽 입장을 다시 살펴보자. 본성 쪽 견해는 숙명론처럼 들린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염색체에 암호로 담긴 운명을 지닌 채 태어난다는 것이다. 양육 쪽 견해는 조기 노화를 회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더 희망적이다. 하지만 양육 이론의 견해는 심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카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면 그들은 그 이유가 전적으로 그녀 탓이라고 말한다. 비만 연구자 조지 브레인은 이렇게 말한다. 유전자가 장전된 총알이라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다. 그의 말은 늘어나는 체중뿐 아니라 건강의 대다수 측면들에 적용된다. 우리는 건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건강의 세포 수준까지 살펴보면서 때이른 세포 노화가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몸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그 노화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역전시킬 수 있는지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세포의 유전적 핵심인 염색체까지 살펴볼 것이다. 바로 거기에 텔로미어가 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붙어있는 비암호화 DNA 조각으로서 특정한 염기 서열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짧아진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얼마나 빨리 닳아 없어지는지를 보면 세포가 얼마나 빨리 노화되는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모두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겠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세포의 건강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정서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 운동량, 유년기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심지어 동네의 안전 수준과 이웃들과의 신뢰도 관계가 있다. 이 모든 요인들은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며 세포 수준에서의 때이른 노화를 막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건강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이다. 더 젊고 더 오래 텔로미어 효과. 신발끈 끝에 보호용 플라스틱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 플라스틱을 영어로는 에글릿이라고 한다. 신발끈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붙인 것이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지닌 구조물, 염색체가 신발끈이라고 상상하자. 그러면 텔로미어는 이 에글릿에 해당한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DNA 염기 쌍의 수로 측정할 수 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달린 짧은 보호 덮개로 유전 물질이 헤어지지 않게 막는다. 하지만 텔로미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아예 분열을 멈춘다. 텔로미어가 세포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정상 세포는 다른 스트레스들도 받는데 우리는 아직 그 요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유전자는 태어날 때의 길이가 얼마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닳는가 하는 양쪽 측면에서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텔로미어가 얼마나 짧을지 길지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젊게 사는 비결. 세포를 운동시켜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산화 스트레스라는 유독한 상태에 덜 시달린다. 이 유독한 상태는 화학물질 분자가 전자를 잃어서 활성산소가 되면서 시작된다. 활성산소는 허약하고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물질이다. 잃어버린 전자를 갈망하므로 다른 전자에게서 전자를 빼앗는다. 전자를 잃은 다른 분자는 불안정해지고 또 다른 분자에게서 전자를 빼앗아 메꾼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및 질병 수명 단계로의 진입과도 관련이 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 암, 폐질환, 관절염, 당뇨병, 황반변성, 신경퇴행 질환이 찾아온다. 다행히 우리 세포에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키는 천연보호제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에 전자를 주고서도 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 분자이다. 따라서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에 전자를 주면 연쇄 반응이 끝난다. 즉, 황산화 물질은 이렇게 말하는 현명한 친구와 같다.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속 시원히 털어놔.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그렇다고 나쁜 기분이 내게 전염되지는 않을 거야. 네 어두운 기운을 남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거고. 위험은 활성산소가 쌓일 때 생기는 듯하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보다 활성산소가 더 많아질 때 산화 스트레스라는 불균형 상태에 진입한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이유다. 단기적으로 볼 때 운동은 사실상 활성산소를 늘리는 원인이다. 운동을 할 때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이다. 이 산소 분자는
대부분 세포에 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지만 이 핵심 과정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활성산소도 생긴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반응은 건강한 상쇄 반응도 일으킨다. 운동을 하면 몸이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궁극적으로 세포는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산화 물질과 활성산소의 균형을 조정하게 된다. 텔로미어의 가장 좋은 운동은 염증과 면역 노화를 막음으로써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는 운동이 세포에 주는 혜택을 또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운동이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쌍둥이 1200쌍을 연구했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진은 쌍둥이를 택함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유전자의 효과와 분리시킬 수 있었다. 쌍둥이 중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나이 등 텔로미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제외시키자 텔로미어와 운동의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떤 운동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운동이 두드러졌다. 한 번에 45분씩 일주일에 3번, 적당한 유산소, 지구력 운동을 6개월 동안 하자. 텔로메라제 활성이 2배로 증가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드는 활동을 짧게 한 뒤 회복 시간을 갖는 과정을 번갈아 하는 운동이다. 근력 운동은 텔로메라제 활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심혈관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라. 어느 쪽이든 좋다. 이 장의 텔로미어 재생 실험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텔로미어를 강화하는 운동법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걷기에서 자전거 타기와 근력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 설령 더 긴 텔로미어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근력 운동은 뼈 밀도, 근육 질량, 균형, 신체 조정 능력 등 곱게 늙어가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텔로미어도 잠이 필요하다. 질이 떨어지는 수면 부족, 수면 장애는 짧은 텔로미어와 관계가 있다. 물론 우리 대다수는 수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지적 변화와 마음 챙김이 회복 효과가 있는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됨을 보여준 최근의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령 잠을 더 잘 수 없을 때에도 이 방법들은 수면 부족의 영향에 덜 시달리도록 돕는다. 오래 살기 위한 최적의 몸무게. 문제는 복부 지방이다. 너무 많이 먹으면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질까? 빠르면서도 쉬운 답은 그렇다, 이다. 지나친 체중이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이렇다. 팔다리에 저장된 근육이 아닌 피하, 즉 피부 밑에 저장된 지방은 몸을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몸속 깊이, 배, 간, 근육에 저장된 지방은 진정으로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대사 건강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다이어트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포 건강을 위한 식사법. 1. 염증, 인슐린 내성, 산화 스트레스는 당신의 적이다. 그것들에 맞서 싸우려면
신중한 식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르자. 지방이 적고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은 식품과 함께 과일, 채소, 통곡물, 콩, 견과, 씨를 많이 먹어라. 이런 식단을 지중해 식단이라고 한다. 오메가3가 많은 식품을 먹어라. 연어와 다랑어, 잎채소, 아마씨유와 아마유가 그렇다. 2. 붉은 살코기, 특히 가공육을 최소화하라. 매주 적어도 며칠은 채식주의자가 되도록 애쓰자. 육류를 제거하면 당신의 세포뿐 아니라 환경에도 혜택이 갈 수 있다. 3. 당을 추가한 음식과 음료, 가공식품을 피하라. 지금까지 블랙번의 늙지 않은 비밀의 일부를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을 새롭게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건강한 나이듦이 단지 흰머리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 텔로미어 과학은 우리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텔레미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은 잘 알고 계시는 운동, 건강한 식단,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가,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 자신도 우리의 텔레미어도 건강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늙지 않는 비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